이번 시간에는 측정 실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밀 측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중요성과 단위 그리고 호환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이고요. 도량형과 측정, 미터의 정의, 표준과 호환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우리 생활 속에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기름을 몇 리터를 넣는지 측정을 해서 리터당 단가를 곱해주면 이 주유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얼마나 넣었는지를 측정을 해야 이제 기름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맞추거나 또는 수선을 하거나 또는 자기 몸매를 알아보기 위해서 허리 둘레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경우도 허리 둘레를 측정을 해야 이게 몇 인치인지 몇 밀리미터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다 또는 식당에서 고기를 시켜 먹는다 할 때도 이 고기가 몇 그램인지를 알아야 고기값을 지불을 할 수가 있고, 또 몇 그램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몇 인분, 우리가 시킨 그 양이 정확하게 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주스나 커피 같은 것을 내릴 때도 이것이 몇 cc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체를 검사를 할 때 자기 몸무게를 잰다 또는 키를 잰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이 측정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측정이라는 것이 늘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측정이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측정의 정의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정이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측정하면은 그냥 재는 게 측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재는 게 측정이다. 지금 이것이 재고자 하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이게 금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재고 싶은데 재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양을 잰다는 거죠. 우리가 무게를 재려면 몇 킬로그램이냐, 이것을 재야 되는데, 이것을 재려면 그 기준이 되는 킬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1kg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단위하고 우리가 재고자 하는 양을 비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측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 보신 것처럼 허리 둘레가 24인치다, 소고기 2근 사와라, 콜라 1리터짜리 한 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측정을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농사 짓고 살던 시대 또는 장사해서 살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주 옛날 얘기죠. 아주 예전에는 이것을
도량형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량형 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도는 길이, 양은 부피, 형은 무게, 이렇게 해서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길이를 재는 기준을 도라고 그랬고, 쌀이나 소금 등과 같이 부피를 재는 기준을 양, 그 다음에 고기나 한약들과 같이 무게를 재는 기준을 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뭐 도량형 제도라든지 또는 도량형 기기라든지 도량형 법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재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측정이라는 것은 재는 것인데 그냥 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단위라는 것과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 일이 측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이 그 YTN 사이언스라는 그 채널에서 잘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 일상은 초, 미터, 킬로그램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위에 둘러싸여 있죠.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위는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죠.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중지 끝까지의 길이로 1큐빗은 약 48.5cm의 길이를 나타내죠. 또한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거리에 손바닥 폭을 더한 길이를 기준으로 로얄 큐빗이라는 단위가 정해졌죠. 이 길이를 기준으로 자를 만들어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집트 피라미드 각 편의 길이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정확한 단위 덕분이겠죠. 이러한 큐빗은 고대 이집트 시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근대까지도 쓰였을 만큼 서양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단위이기도 하죠. 영국의 단위인 야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드는 12세기 중후반 제위한 영국의 헨리 1세가 정했다고 해요. 헨리 1세가 똑바로 서서 팔을 쭉 뻗은 다음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그의 코끝에서 엄지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한다고 선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트는 그의 발 길이, 인치는 엄지손가락 1000마디가 기준이 됐던 거죠. 1피트는 30.48cm, 1인치는 2.54cm로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해요. 이 피트 단위와 관련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폴레옹의 키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은 키가 작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부검 소견서에는 5피트 2인치로 기록돼 있었으니까 1피트 30.48cm, 1인치 2.54cm로 적용해보면 157.4cm로 작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도량형은 영국과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프랑스의 1피트는 32.48cm, 1인치는 2.7cm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그의 키는 167.8cm였던 거죠. 18세기의 프랑스인 평균 키 164cm보다 큰 편이었던 건데 말이죠. 사실 피트는 사람의 발 크기의 차이로 인해 25에서 34cm로 다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1959년부터 30.48cm를 1피트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신체를 이용해 단위를 정하는 건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척이나 촌 등도 모두 우리 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길이 단위인 거죠. 척의 길이는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의 벌린 정도를 가리켜요. 중국 은나라 시대의 한 척은 18cm 정도였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역사가 흐르는 동안 척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대요.
아니, 왜죠? 단위를 늘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죠.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키가 9척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중국 한나라 때는 1척이 23cm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2m 7cm인 셈이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장신이네요. 또 다른 단위인 초는 곡식인 기장 열화를 줄 세운 길이었다고 해요. 세종 23년 1441년에는 길이를 재는 기계장치인 길이고차가 발명되었고 세종 25년에는 길이고차를 이용해 각 도와 각 읍 간의 거리를 실측 조사했죠. 이러한 전통적 도량형은 현재 키의 단위가 되는 미터나 몸무게의 기준이 되는 킬로그램 등 현대 단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 다양한 단위가 필요하게 됐죠. 더 정밀하고 세밀한 단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죠. 맞아요. 그런 필요성에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단위에 맞는 측정기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이나 휴대폰 부품의 프레임 치수 등 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미세한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다양한 단위들을 이용해 경도, 온도, 점도, 압력 등을 측정하죠. 영원 불변일 줄 알았던 단위가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고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리고 단위가 시대를 막론하고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임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서양에서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그리고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도량형을 측정하는 도구가 어떤 것이 사용됐을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그 측량 도구를 아마 거의 구경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아주 시골에 가면은 이런 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자는 요거는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자고요. 이게 이런 자가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각각 다른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땅을 잴 때의 자 또는 옷감을 잴 때의 자, 어떤 또 말이나 되나 이런 것들을 잴 때의 자, 이런 것들 다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에 각각 다른 그 자를 새겨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요것은 무게를 재는 측정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저울이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추하고 이 실제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해서 수평을 맞췄을 때 이 수평 당시에 요 추의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이 제품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은 부피를 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쌀이나 이런 곡식을 이거는 말이라고 그랬고 요것은 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속담 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속담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만큼을 주고 이만큼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 말과 되에 곡식을 담은 모습인데 요즘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보기 힘들지만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거래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죠.
그럼 이러한 도량형 제도가 왜 중요한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가장 먼저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이 도량형 제도의 공포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표준이 되는 자와 저울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진 일인데 도량형의 통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세정의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도량형 자가 중요했고, 그러므로 해서 이 탐관오리들의 착취를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남긴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표준의 의미, 이것을 깨우쳐준 도량형의 통일, 이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렇게 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그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암행어사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암행어사가 마패를 이렇게 제시하면 그 지방에 있는 뭐 관리들이 전부 그거에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들이 이 마패만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고 그거와 같이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유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척은 노쇠로 만든 표준 자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에서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됐던 도구인데, 임금님은 유책을 그 암행어사한테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방 세력이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백성들을 속인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표준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임금님이 암행어사한테 주었다는 그 유척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246, 폭 12, 높이가 15mm인 사각 기둥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본 그 자인데요. 이것은 이 내면에 각각 여러 가지 그 자를 새겨서 하나의 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종척이라는 것은 악기제조, 주척이라는 것은 천측기구, 토지, 거리, 그 다음에 조례기척은 제사에 사용하는 기물, 포백척은 옷감, 영조척은 성벽이나 궁궐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맨 왼쪽에 보시는 이 척, 이것이 유척인데 지금 이 부분에 황종척이라고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유척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이 그 문화유산 채널에서 나와 있어서 또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밤, 한 관원이 왕명에 의해 비밀리에 소환된다. 그에게 새로 내려진 직책은 암행어사. 이어 4가지의 사물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어사 발령장인 봉서와 복무수칙이 적힌 사무, 그리고 마패,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유척이다.
유척은 글자 그대로 노쇠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다. 몸체의 길이는 약 20cm 내외. 유척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5개의 척도가 모두 들어있다. 악기 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 데 사용된 영조척과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과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노쇠자가 왜 암행어사의 필수품이 됐을까?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본주의 사회였다. 상대적으로 화폐 중심의 상업 경제는 크게 활기를 띠지 못했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 역시 곡식이나 포목 등 현물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현물 조세를 거두는 일에 늘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탐관오리들이 제 마음대로 기준이 되는 자나 되를 늘려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던 것이다. 암행어사는 국가 공인자인 유척을 사용해 도량형 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세금이 정확하게 걷어지는지를 감시했다. 이는 서민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확보에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를 감시하는 일만큼이나 유척이 중요하게 활용됐던 곳이 있다. 바로 범죄 현장이다. 정조 11년 황해도 평산에서 한 젊은 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인은 자살. 하지만 얼마 후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이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재검시를 위해 중앙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된다. 검시 현장에 도착한 암행어사. 그가 중요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유척이었다. 조선시대 법의학서인 증수무원록에는 검시에 사용되는 도구 하나하나까지 응용법물로 정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신의 위치와 상흔의 크기를 잴 때 나라에서 정한 관척, 즉 황종척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척에 새겨진 또 다른 척도이다.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함이 없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표준자를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한 시대의 모든 기준을 하나의 막대에 담아놓은 만능자 유척. 그래서 유척은 행정 사법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감찰 활동을 벌였던 암행어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도구였다. 국가의 표준을 명확히 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그 가장 선두에 유척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거, 즉 표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참 난감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산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육류다, 고기다, 그러면 한 근이 600g입니다. 채소는 한 근이 400g이고 과일은 200g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근이라 하더라도 고기냐 채소냐 과일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이라는 그 넓이의 단위를 썼는데요. 뭐 아파트가 34평이다, 32평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평입니다. 땅이 몇 평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토지를 얘기할 때는 3.3제곱미터를 한 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리를 얘기할 때는 0.09제곱미터를 한 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평이라도 실제 넓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논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따질 때 그 마지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마지기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150평, 강원도에서는 200평, 충청도에서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300평을 한 마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1000평 가진 사람이 경기도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경기도 사람 2000평 가진 거하고 같은 넓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같은 단위를 얘기하는데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시골에서는 이런 걸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하고 미터법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뭐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84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단위들은 전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미터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돼,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 강원 다 다릅니다. 쌀 다르고 보리쌀 다르고 수수 다르고 참깨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계속하겠습니다.